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박하는 맞불 기자간담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공익 제보로 확인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영어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딸은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이 재직한 동양대학교가 딸에게 수여했다는 총장 표창장을 놓고 학교 측은 발급 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요. 두 분이 지난주에 만나고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먼저 해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그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찬반 여론조사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과가 하나 나왔죠. 예,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좀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반대가 51.5%로요.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로 반대가 2.8%포인트 떨어졌고요. 찬성은 46.1%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로 3.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좀 이것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 본인이 어쨌든 좀 이렇게 강남 좌파로서 재력도 있고 교수 등등으로 해서 누렸던 혜택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뭐 지방대나 뭐 비정규직 청년들이나 그리고 흑수저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던 모습이 하나가 좀 먹혔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높게 좀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가짜 뉴스와 의혹들이 좀 혼재됐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라고 명확하게 해명했던 것이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찬반이 이제는 오차 범위로까지 좁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었고 청문회를 안 했는가. 이런 거에서 좀 한탄하시는, 나무라시는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실기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제가 거죠? 봐서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저도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러니까 한국당이 기를 수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어쨌든 썼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셨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조사 방법과 조사 개요를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시면 아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동일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격차가 줄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이후의 분위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그 전국 방송 8시간 이상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유의 사태죠. 지금 소위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를 해야 될 이 국회에 청문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와서 그냥 셀프 청문회를 8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장현 대표는 국회 침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국회 침략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론조사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 뭐 당연히 찬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했는데요. 그만큼 훌륭한 말과 좋은 말과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반대가 높은 거야. 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다라는 게 이게 바로 국민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소위 말하면 한국당한테 뒤집어 씌우기를 지금 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조국 후보도 청문회가 무산됐다. 무산된 적 없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한 번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5일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 8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정하기 청문회는 9월 2일, 3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29일 날 정해야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정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부라도 또는 협상을 해서 아무튼 가족과 자료가 없는 청문회는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족을 증인으로 써야 된다, 불러내야 된다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완전히 그 안건 조정위원회라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걸 주장하면서 파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뉴스가 뭐로 나갔냐면 다 청문회 9월 2일, 3일 무산 이렇게 됐습니다. 연기가 됐다는 거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의견의 변함없이 한국당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핵심적인 증인과 적어도 볼 자료는 있어야겠다라는 게 주장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장이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곧 청문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이번에 기자 간담회 총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꽃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따로 있구나.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살아야 되지라는 정말 허탈감과 배신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많은 국민들한테 대못을 박는 그런 기자 간담회였고 내용을 보면은 몰랐다가 111회입니다. 111회. 4분 30초마다 몰랐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하답니다. 죄송하답니다. 그래서 감성팔이를 18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온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입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만큼 모른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TV를 끄거나 보더라도 아주 분노에 차서 본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많다는 것도 총평까지 들어봤고요. 네, 많다는 것도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이 6일까지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통보를 한 걸로 따지면은 나흘 시간을 준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시 오전에 한 차례 여야 협상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지금 2시 2분이니까요. 이제 시작이 아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네.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인사청문회법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했으면은 대통령께서 10일 이내로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이 10일은 살아있는 것 아니냐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제가 보면 한국당이 이 조국 정국을 더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략적 당리당략적인 목적이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 평화를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미 대통령께서는 6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6일을 지키는 한에서 이 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6일 안에만 하면 된다. 예, 가능합니다 생각하고요. 증인은요? 증인은요, 저는 부인과 딸과 노모를 이 청문회장에 모시는 거는 저는 이건 정말 폐륜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폐륜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빼면 예. 6일 안에 하면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까? 제가 봐서 저희 당의 입장은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네. 아닙니다만 저는 수 충분히 있다.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국당도 어차피 청문회 무산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당 다 지금 청문회를 안 하는 건 안 상당히 하는 게 부담이 아니죠.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양당 다. 예, 네.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 한국당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조건이 뭐였냐면 6일 안에 청문회를 연다. 네네. 대신 가족 증인은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전에 나왔던 한국당의 요구사항을 보면은 가족 증인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5일 뒤에 증인 송달하는 시간을 좀 필요한 벌어달라라는 거죠. 네.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거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증인이 없고 또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하는 게 사실은 참 힘듭니다. 무의미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2의 만약 그런 식으로 후보자 하게 되면 본인밖에 그러니까 후보자 없다라고 반응 했을 경우에. 조국밖에 없고 소위 말하면 조국 의원 간담회 시즌 2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 시즌 1
그다음 의원 간담회 이거는 시즌 의의 2 간담회 될 거의 뭐 것이다? 간담회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뭐 당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9월 2일 날 어머니 또 부인, 딸은 뭐 지난 벌써 처음부터 양보를 했었고요. 자식은. 그리고 어머니나 부인 같은 경우는 또 어른이고 그리고 충분히 너무나 이번 사건에 많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다 양보를 했습니다. 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그 최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아무튼 그때는 누구 이제 대신 네. 날짜를 뒤로 미루자. 왜냐하면 동생을 부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부르려면은 송달을 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것 오일 때문에 전에 해야 5일이 되니까. 필요하다는 네. 거지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원맨쇼가 되든 정치쇼가 되든 그리고 한국당이 그것을 자료가 없어서 또는 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맹탕 청문회로 간다 할지라도 저는 법에서 정한 것은 했으면 하는 게 저 초선 의원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하고 그 비난 받을 때 받더라도 저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실관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검찰 수사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보도도 나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저는 국민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청문회를 한국당에 무산시킨다는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는 이제는 좀 스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청문회를 하고자 늘 노력했었고요. 지금 청문회를 원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왜? 빨리 임명을 해야죠. 그래야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칼이 푹푹푹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한테로 지금 오늘도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빨리 우리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놔야 이 검찰 수사에 소위 말하면 일정 정도 관여도 하고 이러니까 빨리 임명을 해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런 의심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그냥 청문회를 알겠습니다.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만약에 6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지나서 7일 정도에 임명장을 수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당으로서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조국 장관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본인도 뭐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주변에 대한 수사,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다른 이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것인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해받을 어떤 약간의 실수, 오해받을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본인에 대한 수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기관 개혁. 이 수사가 좀 클리어되기 전까지는 검찰 개혁의 동력이 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를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주변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주변에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과 이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증빙이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호가 성역 없이 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경우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대 결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대 결심이 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장외투쟁도 한 적이 있고, 뭐 단식, 뭐 의원 총사퇴,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지도부의 어떤 논의 과정을?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TV로 본 건 오늘 뭐 특검, 국정조사, 장외투쟁 등등등 많은데요. 네. 저는 장외투쟁하고 이건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이제 국회 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거는 물론 여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가장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또 강행했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지금 저는 윤석열 지금 검찰청장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소위 말하면 칼을 댄 겁니다. 네네.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혐의점이 다 열심히 하고 소명이 됐기 있다라고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는 사실 전혀 어떤 의도로 청와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민주당과 또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가 청와대도 모르고 정말 저 윤석열호가 검찰 자체 내 판단으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 검찰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체가 중립성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딴지를 거는 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소미아 파기보다 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또 김부겸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또 언론과 검찰이 서로 흘리고 주고받으면서 부풀리고 있다라고 계속 검찰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 이인영 대표께서도 소위 말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후보로 임명이 되게 되면 그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다 조국 후보가 갖게 됩니다.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를 안 하는 거죠. 네네 이번에 뭐 개별 그렇죠. 뭐 어떤 보고도 받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엄청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까 임명하기 전에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6일 여야가 어렵게 9월 2일, 3일 전례가 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간의 청문회를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적어도 청문회는 지켜보고서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수사의 보는데요. 시점이 너무 성급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충분히 우리 국민적인 오해를 살 만한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뭐 중요한 서류 나온 것이 어느 언론에 특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흘린 거 아니냐? 흘린 거 아니냐, 피의 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펀드 운영사를 압수수색했더니 새 PC 같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장학금 서류를 다 폐기했더라. 뭐 아내, 처남, 딸을 다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는 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 뭐 총장상 관련해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좀 깨알같이 다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흘리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논두렁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 당의 지도부가 검찰에 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되고 이게 윤석열호가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하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검찰의 적폐 중에 적폐였던 피의사실 공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주강덕 의원이 보십시오. 그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거의 뭐 다 어제 맞불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한영 외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읽어봐가지고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피의사실 공표의 혐의가 좀 보인다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갔을 텐데요. 검찰에서 이것들을 유출하고 이 주강덕과의 짬짬이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가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 지점이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주강덕 의원이 이걸 왜 밝혔느냐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어저께 이제 기자간담회였는데 그 전날 조국 후보자가 제1 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것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주강덕 의원이 그렇지 않다.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에 증거로서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강덕 의원은 공익제보.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 입수 경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뭐 검찰에서 앞으로 판단을 할 문제고요. 어제 그 영어 문제는 저는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이 그 조국 후보께서 내 딸의 그 제1저자, 그러니까 논문 제1저자가 된 게 이게 핵심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진짜 논문에 그 제대로 저자로서 등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논문이 취소된다면 입학까지, 고려대 입학까지, 부정 입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논문 제1저자를 올려줄 때 그 장 교수라는 분이 뭐 영어를 좀 잘해서 번역에 좀 애를 썼다. 이러니까 조국 후보께서 우리 딸 좀 나도 왜 일저자가 되는 게 의아하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영어는 좀 잘한다. 국어는 못해서 한영 외고를 보냈는데 영어는 좀 잘한다. 그래서 제1저자의 뭐 충분히 자격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어를 과연 잘했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한 중하위급이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면 제1저자, 이 논문에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가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를 해서 하나 손해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거의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과거에 느슨했다 이 발언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과거에 느슨했다. 느슨했던 게 아니고요.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5년에 황우석 사건 때문에 굉장히 연구 윤리가 중요시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서울대학에서 연구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를 했을 때예요. 그 얘기도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왔었어요. 제가 좀 지금 대한의협에서는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모 조국 딸 논문을 철회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 간담회 이후에 얘기했습니다.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계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분노했고. 의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저희가 화두로 꺼낸 것은 그 영어 성적입니다. 성적 생활기록부의 문제인데 물론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생활기록부의 유출 경위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잘못된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영어 성적이 본질이 아니라면 주광덕 의원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광덕 의원이 논문 제1저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영어를 잘했다고 이제 하니 그냥 작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조국 후보가 말한 작은 말 한마디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하나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입수된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건 옳지 않고 공익 제가 좀 제보야.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익 제보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버릴 수는 없는 거 공익 아닙니까? 제보입니까? 공익 제보잖아요. 네네. 저는 아까 그것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검찰이 다 했습니다. 네. 검찰이 아마 다 가져갔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수사기관 둘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고 이미 본인은 이 유출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아마 그쪽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누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개인의 생활 기록부를 입수한 것을 먼저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런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당이 깐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좀 얼마나 이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안타깝고요. 한국당의 이것은 이 주광덕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또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행위여가지고 관련된 거기 학교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들의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까지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네. 지금 새로 불거진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는 키스트에서 했다는 3주 인턴십 과정. 이게 실제로는 3주 안 했고 이틀밖에 안 했다는 이틀밖에 안 거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수료증을 받았다. 지금 조국 후보 측에서는 수료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키스트 쪽에서는 수료증 준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혹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정말 모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동양대 교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한테 적어도 도덕적으로 살아라, 속이지 말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온통 가짜를 만들어주고 이 스펙 쌓기 위해서 오로지 대학 하나 가려고 이렇게 서로 스펙을 엉터리를 쌓아가는 이게 본인 직접 이 현장을 목도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키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어머니, 저 딸의 조국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 정경심 교수가 친구가 이 키스트에 있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그 교수가 다른 방 박사한테 인턴을 좀 받아다오. 그래서 2주, 3주 인턴을 하기로 했는데 이 딸이 이틀밖에 안 하고 개인 사정이 있다고 더 이상 안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박사는 이 친구한테 인턴 저 증명서를 발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자소서에 고려대 들어갈 때 자기 속에서 의존은 들어갈 때죠. 예, 저 의존은 들어갈 때 소위 말하면 자기 속에서 거기에 이 키스트 인턴 경력이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 경력을 이 소위 말하면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은 없는데 이 지금 증명서가 나와서 이게 자기 소개서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다 만들어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관리하고 의사가 되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의과대학 가서 다 유급당하고 지금 학점은 1.15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도 6번이나 알겠습니다. 받았지만 이런 걸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치료를 의혹에 대해서만 받겠습니까? 조금 정리를 예.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요. 지금 원장 직인이 찍힌 공인증명서 아니고 임의로 발급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원래 연구를 했던 분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자하고 좀 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봐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아마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아마 제가 봐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김정재 의원님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지역에 가면은 수많은 단체에서 표창장을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건 지금 동양대학교 얘기가 아니고요. 키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 키스트 얘기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원장이 직접 뭔가 확인해야 될 사안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또 확인해서 주는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크게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압수수색도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충분히 저는 밝혀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피의사실 공포를 우리들 스스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국 후보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해명한 걸 보면은 그게 표창장이 있어서 표창장은 있다. 그래서 원본을 봉사활동도 했다. 보여주고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 뭐 이렇게 총장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직접 면대면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총장상과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는 게 구별돼 있고 이 총장 명의 표창장이라는 걸 줄 때는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각자 대학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총장이 직접 줘야 되는 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한번 하고 이 제가 부분은 의원님께 아니, 마무리 발언을 아니, 말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동양대. 팩트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팩트만 아니, 정리를 좀 일단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의 자소서에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대학교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또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창장이라 함을 검찰에서 봤더니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 직인을 사용한 대장에 이 기록이 없다. 그리고 1년 번호에 쓰는 양식도 우리가 쓰는 양식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는 봉사활동을 한 것도 맞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맞다. 그래서 서로 지금 말이 어긋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조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뭐든지 다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부인이 완전 셀프 표창장 준 거예요. 본인 부인이 동양대. 줬다. 그러니까 동양대 라고 총장 추측하시는 표창장이 우리가 예전에 다른 사건들을 또 이런 걸
뭐 이렇게 의혹이라고 해서 입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엉터리란 말입니까? 제가 뉴스에 나와 있고 팩트 관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인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총장은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경심 어머니죠. 어머니가 지금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 명의로 지금 지급이 된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이 찍힌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 할게요. 저 딸이 봉사활동을 한 건 2010년부터 2012년까지고 네네. 수령은 정경심 2012년에 교수가 센터장으로 재직한 거는 2013년 3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관여를 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늘 뉴스인데요. 소위 말하면 지금 딸이 정경심 교수가 그 학교 관계자에게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게 딸의 의전원 이게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표창장이 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보도 자료를 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라서 허위 사실을 압력을 넣은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냐는 아직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교수가 지금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이걸 반박 이렇게 딸의 의전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조금 내달라라고 지금 이제 부탁이라 할 수도 있고 압력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거는 명백한 지금 증거 인멸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증거인멸일 수 있죠. 만약에 그 부분이 없애라는 건 아니니까요. 서로 말을 짜 맞추고 서로 충분히 그 이전에 아니, 말을 짜 그거를 맞추고 만약에 우리가 증거인멸이라는 알고 게요. 우리가 증거인멸로 구속 수사를 것이겠죠. 우리가 증거인멸로 주로 구속 수사하는 게 서로 말 짜 맞추고 전화하고 만나서 이해하고 이럴까봐 지금 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래서 있는 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말을 맞출 수 있죠. 지금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줬다라고 좀 어쨌든 얘기를 그 통화의 해달라는 내용이 지금 겁니다.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입시 자료들을 굉장히 위조도 하기도 했다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는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도대체 의사가 검찰에서 뭐길래 확인이 아마 충분히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분들도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그 총장 직위는 제대로 된 직인인지 똑같은 직인인지 해서 확인을 해보면 검찰에서 아마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정치와 정영 여기서 마무리하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